안녕하십니까, 송희일 PD입니다. 통증 박사로 통하는 안강 원장을 따라 의료봉사를 다닌 지 벌써 10년입니다. 의료봉사를 다닌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니, PD가 웬 의료봉사? 언제 의사 되었어? 하고 놀립니다. 의료봉사단 진료에는 들고 가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초음파기계, FIMS, 치료바늘, 시술기계, 국소마취제, 소독약, 산소호흡기, 제세동기, 컴퓨터, 침대, 환자복. 그래서 짐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안강 원장이 이끄는 세움의료봉사단 짐꾼 PD입니다. 10년 전 아침마당을 연출하면서 안강 원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시골 농부 같은 순박한 그의 눈빛이 통증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가 매주 의료봉사 간다는 사실을 술자석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의대 교수가 월급을 쪼개 자기 돈으로 버스를 구입하고 대형 면허를 취득했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만큼 기다란 의료봉사 버스를 직접 운전합니다. 버스 운전에도 초보가 있다는 사실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의료봉사 버스는 여기저기 긁힌 자국 투성이입니다. 아무리 조심조심 운전한다고는 하지만 초보 운전사 안강 원장이 모는 대형차에 8순이 넘은 어머니,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 등 온 가족이 함께 주말마다 의료봉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KBS에서 30년 이상 프로그램을 연출하면서 수많은 출연자를 만나고 온갖 경험을 다했지만 또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평일에는 매일 일하실 텐데 주말에 이렇게 나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주말에 우리가 토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의료봉사하고 오는 거 이제 1년에 보통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2번 정도 해요. 안 힘드세요? 이렇게 매일마다 일하시고 주말에는 의료봉사 나오시는 게?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힘들어요. 허름한 점퍼에 운동화 신고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저 사람이 KBS 아침마당에 나오는 그 안강 교수 맞아? 하고 놀랍니다. 특히 의료봉사 현장에 가면 마을 이장님이 의사 선생님은 어디 있냐고 한참 찾다가 운전하는 사람이 의사라는 사실에 어쩔 바를 모르기도 합니다. 원장님 의료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우리 어머니 불교 신자인데 매일 그 부처님한테 지금도 그래요.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좋은 의사가 되게 해달라. 우리 어머니 부처님하고 약속을 했대요. 우리 아들이 좋은 의사가 되면 꼭 봉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약속 때문에 나중에 하게 된 거죠. 대단하시네요. 처음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의료봉사를 안 했으면은 정말 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할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 나름대로 또 새로운 병들 찾고 보니까 그것도 즐겁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하느냐 각 지역마다 또 환자분 특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료봉사한 게 너무 재밌고 지금도 너무 재밌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니까 사실 좀 힘들어요. 오래 못 가서 힘드시는 거네. 아쉽겠어요. 네, 그렇죠. 척추관이 좁아진 것은 통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척추관이 좁아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척추관이 멀쩡해도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현대의학에서는 척추관 협착과 허리 통증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오히려 척추관 속의 압력이 문제입니다.
이 압력을 낮추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척추관 속 신경을 자극하는 뇌척수액 압력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깨는 이 말은 안강 원장이 무척 강조하는 말입니다. 원장님, 척추 협착증일 때는 수술을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딜레마가 있는데 척추협착증 전체를 보면 수술하는 거에 대한 이득이 없다고 큰 이제 작은 논문이 아니라 큰 논문들 혹은 이런 여러 논문들이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개를 보면서 여러 논문을 합친 그런서 분석한 논문들에서는 척추협착증에서 수술적 요법은 효과가 없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것이 이제 몇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척추관이 넓어진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아까 피가 잘 가거나 신경이 이제 뇌척수액이 잘 가서 뇌척수액이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환경이 척추관이라는 데도 압력이 있어요. 우리 고혈압 이런 식으로 피에 압력이 있듯이 척추관에도 압력이 있는데 수술을 한다 그래서 척추관의 압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는 거는 뇌척수액이 도달하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관이 넓어졌지만 혈관 자체의 형태가 꼬이거나 이런 잘못된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는 양이 생각처럼 좋아지지가 않아요. 단지 정맥이나 이런 것들이 부풀어 올라서 신경에 눌리는 것들은 증상이 좋아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증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장기적인 3년이나 5년을 봤을 때 척추협착증의 수술의 결과는 생각처럼 좋지가 않아요. 척추 질환자 혹은 척추를 튼튼하게 하는 안강식 걸음걸이를 소개합니다. 걸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사관생도처럼 걸으면 됩니다. 보폭을 크게 성큼성큼 발을 11자로 모으고 가슴을 들어 올리고 눈은 전방 105도쯤 약간 정면 위를 보고. 그럼 그 허리에 좋은 습관들이라던가 자세들이라던가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말고 제일 쉬운 거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숨을 들이마신 상태, 들이마신 상태처럼 숨을 내가 지금 내쉬고 말을 하고 있지만 가슴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슴이 앞뒤로 자꾸 벌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허리의 커브가 안정돼요. 하고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내가 말을 해도 내 가슴이 안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슴이 올라와 있는 상태를 연습하는 거, 이게 하나. 두 번째는 보폭을 10cm만이라도 더 크게 걷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보폭을 크게 걷는 연습을 하는 거. 두 번째, 단 보폭을 크게 걸을 땐 넘어질 찬스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팔자 걸음을 고치고요. 보폭 크게를 팔자 걸으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걷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속도를 걷는 시간과 거리가 빨라져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시속 5km 이상으로 걸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게 되면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네, 왜냐하면 속도가 느려지거나 걷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보폭이 줄어들어서 팔자가 되는 거가 다 척추협착증의 증상이에요. 뇌는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거든. 이것에 반대로 가야 돼요. 치료는 외부의 자극, 즉 약물이나 수술의 힘을 빌립니다. 반면 치유는 자연의 힘을 이용합니다. 의사는 환자 자신이 가진 자연 치유력, 즉 환자 자신이 가진 자신의 회복력을 최대로 자극하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다. 단지 활용할 뿐이다. 이것이 통증 박사 안강 원장의 생각입니다.